내가 주장하거나 증명해야 되는 건데 내가 주장하거나 증명하지 못하면 내가 패소하게 돼요. 입증 내가- 책임. 어... 안녕하세요. 네, 저는 법률사무소 여원 유영규 변호사입니다. 지금 한국애견연맹 법률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서인이고요. 지금 현재 무쭈쭈라는 반려동물 샵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애견연맹의 그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어떤 부분을 이제 뭐 반려동물을 키우다 보면은 뭐 가게 될 수밖에 없는 병원인데 그런 부분에서 어떤 부분을 배우는 건지. 사실 저는 반려동물을 데리고 동물병원에 방문해 본 적은 없거든요. 뭐 저희 아이들 뭐 소아과 정도만 다녀봤지 뭐 큰 병원에 가본 경험도 사실 많지는 않은데 결국에 반려동물 내 자식같이 내 아이처럼 이렇게 키우는 분들이 뭐 굉장히 많으실 텐데 내가 반려동물이 아픈 것도 속상한데 동물병원에 갔다가 충분한 치료를 못 받았다거나 아니면 동물병원에 갔다 와서 더 뭔가 악화됐다거나 그리고 이 아이에 대한 어떤 책임 유무를 따지기 위한 객관적 자료 자체를 확보하기 어렵다거나 하는 사례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뭐 이 동물병원에 가실 때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는 법률적 팁을 중심으로 몇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동물병원 다닐 때 네. 수의사분들이 좋으신 분들을 만나서는 모르겠지만 아니면 보호자분들이 좋으신 분들인지 모르겠으나 그래서 그런 일이 별로 없었는데 이제 가끔 뭐 뉴스나 아니면은 저는 아이 주위에 미용사분들이 많으니까 이제 얘기 들은 거에 의하면 좀 이렇게 과잉 진료 아니면은 이렇게 못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른데 이렇게 오기다 그 사람하고 조금 비슷한 케이스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뭐 방지하는 방법이 있는지. 제가 이제 의료 소송을 경험을 해보니까 사람. 사람이 이제 네. 병원에 가서 뭔가 사고가 났을 때의 그 처리하는 방식과 이 동물병원에서 동물이 문제가 있었을 때 처리하는 방식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사람이 병원에서 뭔가 문제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사실 소송으로 책임을 묻고 거기에 따른 정당한 배상을 받는 게 뭐 우리 법제가 많이 보완은 됐다고 하지만 지금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반려동물의 경우는 제가 그 수의사법이나 그 최근 판례들을 찾아보니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게 그러면 혹시 지난 시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물건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서 그런 걸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반려견은 인격체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에 준해서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이라 물론 이제 일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 행위와는 현격히 차이는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의 우리의 그 감정에 있어서는 이제 반려견이나 반려묘 기타 반려동물들에 대한 그 감정이 많이 달라졌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한 의료 행위에 대해서는 아직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근데 뭐 오늘 뭐 구체적으로 어떤 그 법제에 대해서 뭐 논할 건 아니고 실제로 여러분께서 이제 동물병원에 방문하셨을 때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 수의사가 그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치료를 해달라고 부탁은 했는데 뭐 어떤 정당한 사유 없이 치료를 거부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그 아주 중요한 시기를 놓쳐서 반려동물의 골든타임을 놓쳐서 반려동물이 사망하거나 아니면 더 극심한 질병에 빠질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근데 이제 수의사법에
과태료 규정이 있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벌금 규정이 아니에요. 왜냐면 일반 의사들이 사람 치료를 거부하면 그건 이제 형사 처벌의 문제가 되는데 수의사가 진료를 거부하면 그냥 과태료 정도, 행정 처분의 정도에 불과하다. 저희 첫 시간에 뭐 행정법, 뭐 형사법, 민사법에 대한 큰 이제 분류를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벌금형은 형벌이에요. 네. 그래서 전과 기록이 남는 거죠. 우리가 속칭 빨간 줄이 긋는다고 하는 전과 기록으로 남는 것인데, 과태료는 사실 전과는 아니에요. 형사적 처벌이나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적 제재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차이는 있지만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어떤 행위를 유도하거나 방지하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행정법에서는 과태료를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료 거부에 대한 어떤 그 간접 강제 수단도 그렇게 센 편은 아니다. 그렇게 볼 수는 있는데, 뭐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의 수의사들께서는 자기 소명을 갖고 정말 충실히 그 업에 임하실 테지만, 간혹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이제 과태료 부과 처분이 있다. 그것으로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과태료는 일반적으로 뭐 어느 정도 나오는 건가요? 한 500만 원 안쪽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예. 뭐 세다면 셀 수 있고, 그게 간접 강제의 효과가 있는지 이제 그거는 뭐 이제 사람마다 느끼는 금액의 과다가 다르니까. 아무튼 그 정도의 과태료 부과 처분으로 간접적인 강제를 하고 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또 궁금한 게, 네. 그런 보호자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기를 이제 반려동물을 진료를 이제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A 병원에서 진료를 했는데, 그거를 이제 타 병원으로 가려면 이제까지 검사한 내역들을, 그렇죠. 그거를 이제 가져가면 또 다시 검사할 필요가 없으니까 검사비가 세이브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었나 봐요.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 게 맞는지. 이것도 사실은 우리 의료법이랑 굉장히 큰 차이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의료법에서는 환자나 이 기타 이해관계인이 그 환자에 대한 진료 기록에 대한 열람과 복사를 요청하면 응하게 돼 있거든요. 반드시 그런 의무가 있어요. 근데 수의사법에는 사실 진료부 작성하는 의무는 있는데, 진료부 한마디로 진료 기록을 열람해주거나 복사해줄 의무 자체는 없어요. 근데 다만 내가 직접 검안하고 내 직접 이제 치료했던, 진료를 했던 그 동물에 대해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진단서나 처방전 발급은 해줘야 된다. 만약에 해주지 않으면 이 역시 과태료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간접 강제는 두고 있는데, 진료 기록 일체를 열람해주거나 복사해줄 의무는 사실 없기 때문에 타병원으로 전원한다고 하잖아요. 이게 보통 사람들은 전원한다고 하는데, 전원할 때 조금 그런 부분이 불편하실 수는 있겠다. 수의사가 뭐 정당하게 그냥 주시면 되는데, 뭔가 뭐 어떤 이유에서는 주지 않으시면 사실 그건 강제해서 받아올 방법은 없어서, 근데 가령 법원을 통해서 받을 수는 있어요. 만약에 내가 이 수의사와 어떤 법률적 분쟁으로 손해배상 청구든 채무보존제 확인 소송이든 소송의 경과 중에 법원을 통해서 문서 제출 명령을 낸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수의사도 법원의 명령에 따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방법을 통해서 확보는 할 수 있을지언정 사적으로 진료 기록 일체를 열람해주거나 복사해줄 의무는 없기 때문에 사실 확보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요즘에는 혹시라도 이렇게 다른 데 가게 되면은,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열람을 다 보내주고 메일로 그런 공정한 메일 가르쳐달라고 해서 보내주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 보호자분이 그랬다고 해서 저도 좀 의아하긴 했는데, 그런 케이스가 있긴 있나 보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알아두면 그 보호자분들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혹시라도 그런 수의사분들이, 요즘 저는 경험해보지 못했는데 혹시라도 있으시면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다.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방법이 있다라는 정도로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게 어떻게 보면 스케일링을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 살짝 진정이라는 게 있고 마취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예. 네. 스케일링은 제가 알기로는 진정 정도로 하고 이렇게 진행하려 하는 걸 알고 있는데 스케일링 하다가 사망하는 경우가 있었나 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럴 때는 그리고 또 스케일링을 하는데 그걸로 인해서 폐렴까지 가는 그러니까 염증 때문에 그런 건지는 제가 수의학적으로는 모르겠는데 네. 하여튼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럴 때는 어떻게 일단은 그 일반 의료법과 이제 수의사법을 계속 사람과 동물 네. 비교하는 것 같아서 좀 불편한 분도 있으실 수는 있지만 아무튼 비슷한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의료과실에 있어서는 그 입증 책임이라고 하거든요. 입증 책임이라는 걸 간략히 설명드리면 내가 원고, 내가 피해를 당했어요. 그리고 저 사람이 잘못을 한 것 같아요. 그럼 저 사람이 잘못한 것 그리고 그 잘못과 나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내가 다 증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의료행위라는 건 극히 전문적이어서 일반 사람들 사실 다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 입증 책임을 완화해 놨어요. 그래서 그 과실의 부분이나 인과관계 부분, 특히 인과관계 부분에 대해서 일반 사람들, 피해자들이 의사를 상대로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할 때 입증 책임을 일반 민사적 손해배상보다는 훨씬 완화해 놨거든요. 근데 사실 수의사법이나 아니면 이 어떤 이 동물법과 관련한 의료사고에서는 그런 입증 책임 완화가 없어요. 그럼 결국 우리가 다 증명해야 되는데 아까 그 진료기록 열람 복사가 의무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기왕에 갖고 있는 진료 기록이 없기 때문에 이걸 다른 수의사한테 가져가서 아 정말 우리 동물, 우리 반려동물 이 수의사가 적절한 조치를 한 게 맞아요? 아니에요? 스케일링 할 때 진정제 투약했는데 이게 이 CC가 맞는 거예요? 적정량 투약한 게 맞아요? 아니에요? 뭐 이런 부분을 사전에 파악해서 소송으로 갈지 말지를 판단하기도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만약에 사고로 사망했다. 그러면은 이건 사람도 되게 어렵거든요. 왜냐면 부검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제 결국에 법원으로 가면 법원의 감정을 또 받아야 돼요. 법원이 제3자 전문가한테 감정 의뢰를 해서 감정을 받아야 되는데 사실 그 사이의 시간이 또 많이 있다면 감정을 받는 시점과 내 반려동물이 사망한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이 또 흘렀다면 사실 감정 자체가 불가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 입증 책임에 따라서 수의사가 어떤 이것도 일종의 위임 계약이기 때문에 성관주의 의무를 다 했는지 안 했는지를 직접 증명하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다만 정말 이건 뭐 그럼 좋은 수의사 만나는 걸 운에 맡겨야 되냐 뭐 이런 좀 어설픈 얘기까지 갈 수도 있는데 일단은 수의사가 어떤 의료행위로 내 반려동물이 크게 상처를 받았거나 아니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에 이르렀다면 제 생각에는 즉시 법률적 조치를 먼저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한 감정 그리고 진료기록 일체를 법원을 통해서 일단 확보를 해 놓으시고 그리고 충분히 감정도 받고 진료기록도 살펴봤더니 아 수의사한테 잘못이 없었어요. 그럼 나도 마음의 정리를 비로소 깔끔히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일체 과정들이 없는 상태에서 수의사의 잘못인 것이라고만 생각을 하면 사실은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고 과거에 발목 잡혀 있는 셈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법률적 조치를 진행하시고 거기에 필요한 증거도 법원을 통해서 수집을 하시는 게 1차적으로는 제일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치료비 같은 경우는 너무 자기가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보호자분이 생각했을 때 너무 과하게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뭐 어떤 의료상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여서 내 반려동물이 죽었다 했을 때 이제 법률적 조치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리는 것과 같은 취지로 이번에도 어떤 형태의 소송이 가능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대전제는 뭐냐면 사적으로 그 수의사나 동물병원과 나 사이에
임의로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작정 뭐 이렇게 분쟁을 남발해라, 소송을 남발해라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오해하지 않길 바라시고, 이제 과잉 진료했다고 지금 내가 또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내 아이를 진즉에 치료할 수 있었는데 그걸 방치하거나 굉장히 이제 치료를 소극적으로 하다가 병을 악화시켜서 더 많은 진료비가 지금 발생했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심지어 다른 동물병원 수의사도 나와 같은 생각인 거예요. 그러면 이때 할 수 있는 소송의 방법은, 내가 아직 진료비를 다 주지 않았다면 이 부분에 대한 진료비는 내가 당신한테 줄 의무가 없음을 확인하는 소송이 있어요. 그게 소위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이라는 것인데, 나는 당신한테 얼마의 돈을 줄 의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충분히 치료하지 않았고, 이 치료비는 사실 불필요한 것인데 과다하게 책정된 것이므로 내가 당신한테 줄 의무가 없어요 라고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낼 수 있어요. 그러면 수의사 입장에서는 아니에요, 그 진료비 내가 정당히 받을 거예요, 받았어야 마땅한 거예요 라는 점을 또 주장하고 증명할 책임이 있어요. 오늘 조금 어렵고 무거운 얘기들인데, 아까 입증 책임이 여기서 또 적용이 돼요. 아까 수의사가 잘못해서 내 동물이 죽은 거예요 라고 할 때는 내가 다 증명해야 되잖아요. 근데 나는 당신한테 줄 돈이 없어요 라고 주장했을 때, 오히려 수의사가 나는 그 돈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요를 증명해 줘야 돼요. 그게 소위 증명 책임의 문제고, 증명 책임이라는 건 내가 증명하지 못하면 손해를 입는 게 증명 책임이거든요. 그래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통해서 진료비가 너무 과다하다라는 주장을 해볼 수 있고, 거기에 대해 수의사가 그럼 왜 적법하게 이 진료비를 다 받아야 되는지를 또 주장 증명해야 되는 이런 형태의 소송이 있습니다. 지금 변호사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저도 미용사로서의 고충이 느껴지면서 조금 뭐라 그럴까, 위안되는 듯한 네. 막 감동 아닌 감동? 네. 그런 게 느껴지는데, 또 수의사분 얘기를 하니까 수의사분도 참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이 잠깐 드네요. 요즘 힘들지 않은 업종은 없는 것 같아요. 아니 그렇긴 네. 하겠지만 변호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좀 수의사분은 수의사분대로, 또 보호자분은 보호자분대로, 또 저는 그 미용사는 미용사대로 좀 입장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 입장에 맞는, 그리고 서로의 그런 뭐라 그럴까, 입장에 맞는 그런 조그만 기본적인 법률은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뭐 수의사법 그냥 간략하게 몇 가지만 이제 찝어서 봤는데, 사실은 뭐 입법의 문제를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뭐 아무튼 지금 현행법이 이러하니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주의하시면 좋겠고, 수의사님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조치하시면 좋겠습니다라는 개괄적인 내용만 좀 알아봤고요.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또 차차 시간을 할애해서 분석을 해가지고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또 마지막으로 이제 밥값내는 퀴즈를 해야 되는데, 자, 오늘 이렇게 대충 뭐 저희가 두서없이 얘기는 했지만 기억은 다 하고 계시죠? 네. 감동 먹었다고 했는데, 위안됐다고 했는데 틀리면 이거 진짜 창피하겠는데. 예. 해보시죠 뭐. 그래요. 네. 그러면 첫 번째 문제. 네. 아까 과태료 네. 처분 얘기를 했는데, 네. 과태료와 벌금의 가장 큰 차이가 뭐죠? 벌금은 빨간색이 그어진다. 예, 뭐 정답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과태료는 행정적인 네, 그렇죠. 벌금은 처벌 받는 거고요. 그리고 과태료는 처분이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그 사람의 행동을 강제하거나 이제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자, 그럼 두 번째, 만약에 내가 법정에 갔어요. 근데 내가 뭔가 증명하지 않으면 결국 내가 패소할 위험에 처했어요. 그걸 이제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에서는 무슨 책임이라고 하거든요. 조금 예, 무슨 책임. 내가 주장하거나 증명해야 되는 건데,
내가 주장하거나 증명하지 못하면 내가 패소하게 돼요. 입증 내가- 책임. 놀랍습니다. 맞았어요? 네, 놀랍습니다. 예, 저 입증을 입증 못해가지고 책임. 곤란한 일이 있긴 하거든요. 입증 책임 또는 증명 책임이라고 하는데 네. 예, 맞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마지막 문제를 낼 필요가 없겠네요. 예, 이미 두 문제 다 맞추셨기 네. 때문에 오늘 저녁 식사는 제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뭐 네. 아무튼 뭐 수의사법도 알아보고 네. 뭐 기타 뭐 입증 책임의 문제라는 것도 알아보고 했는데 가장 좋은 거는 사실 사적으로 합의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 수인안도 있다면 적극적으로 상대방의 입장도 헤아려서 합의하는 게 좋고, 저도 사실은 법률가지만 많은 의뢰인들께 그렇게 권고해 드리거든요. 그게 극단적으로 그 소송으로 갈 것이 아니라, 소송은 사실 최후의 수단이지 최선의 수단은 아니에요. 그래서 최후 수단으로 가기 전엔 충분히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을 해 보시고, 그래도 되지 않는다면 그때는 과감하게 선택하셔야 된다. 이 말씀 끝으로 드리고 싶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보통의 우리가 영업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경쟁사와의 다툼 뭐 이런 것들 위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네. 네. 네, 오늘도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